포인트 세 가지 놓고 오늘 장 정리합니다. 3포인트 함께 해주실 분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안 좋은 종목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조금은 선전하는 종목 그리고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세 가지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대비 강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빠지니까 이들 종목이 고개를 듭니다. 이 반등 의미가 있을 것인지 오늘 장의 반등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런 장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은 많았었는데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 수요일쯤에 기간 조정이 나올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정작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을 좀 복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악재를 조금 긴밀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뒤에서는 핵심은 호재는 호재로 잘 보지 않고 악재는 악재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투자가 어렵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전력설비에 대한 수주가 나왔다. 이 뉴스도 사실 수요일 날 나왔고요. 수요일 날 가장 기억나는 거는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와 41조 규모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발표하겠다 했던 뉴스가 6월 10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전력설비는 반등하지 못했어요. 근데 6월 10일 뭐가 잘 갔냐면 2차 전지가 잘 갔었습니다. 그때 EU가 미국 따라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력 설비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이게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정비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정비례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 섹터가 단순하게 실적과 연관되지 않는 테마 섹터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전력 설비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트리거 나온 뉴스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른 폭염에 전력 예비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전력 예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력 피크가 필요할 때 얼만큼 이상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전력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준비치 아래에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블랙아웃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하반기에 증시를 이끌어줄 섹터는 자동차랑 전력 설비다. 근데 자동차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간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정말 트리거는 약간 신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웹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신용자금이 20조로 최근 3년 이내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용자금이 음식료랑 전력 설비로 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2번 나왔다고 합니다. 100억 원씩 2번 나왔대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100억 원에서 나온 반대 매매 중에 전력 설비에서 나온 자금은 꽤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물론 이게 반대 매매가 됐을 때 이 섹터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법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 투자 경력을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과 더불어서 실적이 나온 섹터인데 조정을 거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기간 조정을 마친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에 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력 설비 이제 전력 예비율 뉴스 나왔고 중국에서 자동차랑 전력 설비가 하반기에 이끌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전력 당국에서 예비 전력 최대 전력 수요가 92.3 기가와트시가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 나왔고 그제 효성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 HD일렉트릭, LX일렉트릭이 수주가 또 올해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웠다. 그다음에 3년치 수주가 있다라는 뉴스가 수요일 날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기적 반등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B2에 따른 반대 매매 뉴스 같다. 거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3주 전이었나요? 2주 전에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효성중공업도 오늘 기관수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는 효성중공업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시고 나는 전력 설비를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역시 수주 잔고가 제일 많은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가장 많은 수입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쪽으로 가보면은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시면은 대한전선이랑 대환전선을 권해드려요. 근데 이미 이거는 실망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탈한 이력이 한번 있고 21선을 이탈한 다음에 빨리 올라와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이탈 이후에 3일 안에 돌아오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3일 안에 못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망스럽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 일진전기다라고 하면 일진전기 제일 지지력이 좋습니다. 21선 이탈하고도 3일 안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류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장 고루 갖췄다고 평가받는 종목은 일진전기니까 전선주 중에서 난 안전한 거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저 일진전기 말씀드리고요. 뭐 LS에코에너지,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변동성 해당 종목들이 크니까 원하시는 대로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상당히 좀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열돔 현상, 뭐 전력 예비율, 뭐 올 들어 최저치 이런 헤드라인 늘상 반복되는 이 계절성 이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그때 움직였던 종목과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통상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조금 더 테마주로 엮였는데 오늘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종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 예비율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민감하게는 한국전력의 움직임 나타내는데 오늘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때문인지 일단은 한국전력은 철저하게 소외가 돼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는 테마주로 크게 묶지 않았던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주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한 3에서 6개월 이상 안 하신 분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투자 경력이 1년, 2년, 3년 단위로 넘어가시면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강세 섹터는 맞추는 게 쉬운데 대장은 늘 바뀝니다. 대장은 거의 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장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강세를 보였을 때,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섹터로 가보면 종목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그리드로 작년이든 간에 재작년이든 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올해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사실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력설비랑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실 뭐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은 제가 종목들도 뭐 외우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때 보면은 제형솔루텍이었나요? 지금 뭐 투자 중 한개인가 누리텔레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적자로 전환된 종목 제 유니버스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브랜드 기억이 납니다. 2년 전, 3년 전으로 가면은 뭐 제형솔루텍이나 앵커님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종목도 워낙 테마주 입장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테마주로 치부하기에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갈 바에는 미들 언덕에 있는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시는 분들도 짧게 보실 부분 그리고 또 길게 장기 투자하실 것에 따라서 또 종목을 구분을 해주셨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실적, 강달러 이 부분들을 등에 업고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소비재, 수출이 좀 잘 되면서 이제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로 봐야 된다. 이런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주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들도 좀 쉬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금 또 이런 장세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바닥 나왔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일봉만 양봉 나왔다고 바닥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순매수면은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전력설비랑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음식료품까지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양봉,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음봉의 폭이 줄어들면서 확실하게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강달러 수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의 좀 매기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2%까지 떨어졌는데 뭐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란 기대감, 뭐 중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이번 주 했지만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더불어서 유럽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기 국채 금리는 4.2%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도 대선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딱 보고 나서 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나왔고 뭐 동결
뭐 한 번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했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돌아왔나 했는데 1,488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늘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오르면 실적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 동향도 나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휴젤이나 스킨앤스킨이나 APR 같은 뭐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개별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멀리 있는 신약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수출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로 집중하자. 혹은 뭐 스킨앤스킨이나 APR처럼 K 뷰티 열풍이 나오면서 원자재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는 뭐 청담 글로벌 같은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뭐 화장품도 미용 의료기기도 약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기가주를 거친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오늘 맥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을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 의료기기에서 하나 뽑았고요. 화장품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여기 없다고 해서 절대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클래시스 이전에 리쥬란이라는 제품으로 가장 이 의료 미용기기의 가장 선두적인 위치를 끌었었는데 영업이익률 단에서 클래시스한테 살짝 밀리면서 약간 3등주 밖으로 밀려났는데 미용 의료기기에 이제 투자할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에서 많이 채갔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채간다는 거는 이제 자진상장 폐지되면서 변동성이 줄어요. 그래서 루트닉 사라졌고 클래시스도 경영참여 펀드가 지분 70% 이상 가져갔고 그다음 제이시스 메디칼도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종목들은 논외로 하고 있고 이제 다른 PF가 들어오기 전에 PF가 관심을 뒀던 종목들을 보면은 파마 리서치랑 이루다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성장성이 하반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개월 선행퍼가 14.25.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퍼가 오릅니다. 그래서 퍼가 오르기 전에는 12개월 선행퍼가 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을 찍어보시면 다 3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업종퍼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평가인 건 맞지만 6개월 전, 1년 전에 비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온 것은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14.25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저평가 면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루다와 더불어서 파마 리서치가 이제 경영참여 펀드 PF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저는 화장품 중에서는 가장 이 ODM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퍼가 제일 낮아요. 다른 뭐 색조 화장품, 그 다음에 정말 뭐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들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퍼가 30 넘어가더라고요. 이 종목들이 근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ODM 기업, 코스맥스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포트가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 코스맥스 한국콜마를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가성비 선호가 유행이 된다. 그래서 보통 ODM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색조 화장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아랫단에 원자재를 갖다 대는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 갖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전하게 안착할 것 같으니까 좀 수익 이상의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화장품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맥스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미용 쪽, 의료기기 하는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서는 코스맥스,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 종목을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장,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마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우리 토마토 진권통을 시청해 주신 분들 보시면 사실 악재가 없거든요. 호재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은 굉장히 좀 밀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터졌다고 하는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우방 기업들이랑 협업 뉴스는 다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든 뭐 대리든 뭐 브로드컴 등 이런 협업한다는 뉴스 나왔고 큰 손이 15조너치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이 지수 추종형 펀드가 새로
이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뭐 4개에서 5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펀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구성 비율을 바꾼다는 것도 긍정적인 거죠. 비중을 줄였다가 늘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호재가 아닌데 투자분들은 이거를 단기 차익 실현의 구실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엔비디아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ETF 정기 변경이라든가 뭐 MSCI나 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런 걸 봤을 때 네. 보통 5%를 투자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9%나 10%를 늘린다고 한다면 호재로 작용을 해요. 근데 잠시만요. 이것은 조금 배경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웬 15조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ETF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21일에 리밸런싱이 된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되면서 엔비디아에 약 15조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수급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국내 한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재로 봐야 되는데 왜 호재로 반영되지 않느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LS 증권의 리포트라는 얘기를 깜빡을 했네요. 그래서 LS 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왔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냐 악재로 받아들이냐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투심에 근거를 해야 되고 이 투심의 변화는 이 주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은 마이너스 3.5% 약세를 보여줬지만 이번 주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무조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이 뉴스를 보고 투자분께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투자할 수 있는 이슈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차익 실현의 구실로 나왔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카시카리 위원의 그 매파적인 발언은 크게 영향을 안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펀드에서 이제 15조를 투자한다는 내용. 근데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 변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5.9%에 21% 증가하는 거랑 애플이 21.8%에서 5% 줄이는 이게 좀 트리거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이거 분명히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재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만약에 다른 투자분들께서 단기 차익 실현 구실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좀 겸허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하지만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코스피 B2 뉴스가 국내에 좀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영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에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데 호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다음 주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럴지 일정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힌트 얻어볼까요? 네, 아직 뭐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후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온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오늘은 3.5% 하락 마감을 했지만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만약 약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시장, 국내 반도체 시장 맥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GDP가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의 PC랑 영국의 GDP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발표한 데이터랑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 사이에서 나오는데 많은 투자분들께서 잡히길 바라죠. CPI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2점대 초반까지 잡히길 바라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임의로 숫자를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뉴스 찾아보고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은 두근두근합니다. 이 달력을 볼 때마다 예상치를 얼마나 보고 있나. 근데 안타깝게도 저번 달에 의해서 이번 달도 저번 발표치 대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뉴스로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폭발적인 장세보다는 지금처럼 보수적인 기대 수익률을 잡고서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뭐 동해가스전 같은 종목들 갑자기 오후장에 수급을 맞아요. 엄청 네. 가져가더라고요. 수급을 엄청 가져가는 해당 섹터들 좀 단기적인 관점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력설비나 전선,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반도체나 2차전지, 조선, 해운, 음식료까지도 눌림목 공략해 볼 수 있겠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가면서 코스피가 2,800을 좀 넘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는 그럼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를 걸로 보시는 거네요. 우선 저는 당연히 하방은 안 보고 있습니다. 하방은 안 보고 있고요. 하방을 굳이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하방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횡보를 한 60% 보고 있습니다. 60% 보고 있고, 상방을 20%를 보고 있는데, 20%를 이제 20%에서 확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한다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그동안 이 증권사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 예측치를 보고 왔을 때는 GDP랑 PC가 전월이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서 0.2%라도 더 양호하게 나올 것처럼 전망치가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방에 대한 20%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들 일정 보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수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반도체가 약간 엔비디아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데 다시금 기운 차릴 수 있을지 주 중반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주 후반에 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미국의 이 PC 물가지표 어떻게 나올지 두 가지 중요하다. 지수에 대해서는 횡보 또는 상방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